시작기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다문화 인구 1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인가한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다의 다문화 학교를 이끌고 계신 이희용 교장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오늘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의 다문화 학교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저희가 2011년 3월에 처음 열게 됐습니다. 이제 4년 된 거죠? 4년 됐네요. 네네.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인가한 최초의 위탁형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게 뭡니까? 네, 위탁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도저히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 학생, 또 중도 입국 학생, 이런 학생들을 원작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는 당분간 좀 한국어를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육청 통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육하고 또 출결 처리, 성적 처리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학력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학령의 손실 없이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면서 한국어를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를 갖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는 적응해서 학업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 그렇죠. 그 학생들을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신 맡기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위탁형 대안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가 이제 저희가 처음이었고 그 뒤로 저희는 중학교 과정이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점차 확대가 돼서 지금은 초중고별로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네, 하나씩 중학교 있습니다.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네. 지금 이 학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는 강남 YMCA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중학생 그럼 지금 몇 명 정도가 와서 공부합니까? 지금 저희 현재는 8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 33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위탁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 한 60명 정도가 공부하다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든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나 자신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졸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응이 생기면 원래 원적 학교로 다시 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오신 분들이 낳은 아이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중학교도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정의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학생들은 아직 초등학교에 머문 학생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집 오셔가지고 이제 아기 낳아서 그 아이가 자란 게 이제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중학교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생들로서는 중도 입국 학생들이 많은 중도 입국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가 다 외국인이신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순수 외국인 학생, 우리나라에 취업차 온 그런 분들이고요. 우리 한국 분하고 재혼에 의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본국에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중도 입국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더 서투른 그렇겠죠.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채 다 자란 청소년이 들어오는 거를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은 그 원래 있던 학교에서 너 저기로 가라 그러면 좀 싫어합니까? 아니면 좋아합니까? 처음 와가지고. 그 학생들로서는 한국의 교육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가라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건데 일단 오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어떤 점을 제일 좋아해요? 일단은 괴롭히는 학생도 없고요. 또 원래 학교에서는 좀 따돌림 당하고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학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랑 뭐 수업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 편성 이런 건 똑같아요? 아니면 좀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2009 교육과정을 그대로 준수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 조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중학교니까 45분 수업, 그다음에 뭐 쉬는 시간 똑같고, 예. 그다음에 보통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체육 똑같고, 그다음에 대안 교과에서 저희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KSL을 가르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이 다른 학교보다 좀 많다.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됩니까? 한국어는 저희가 임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부가 고시한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라는 KSL 교과가 따로 있습니다. 예, 교과서도 또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근데 그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건 수준별 수업이 됩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희 학교 운영의 어려운 점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KSL 교과서에서 뭐 4과, 5과, 8과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학생이 또 왔습니다. 예. 기억 니은도 모르는 예. 학생이 모르는 학생이 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수준별 교실을 운영해서 자모부터 걔는 다시 출발합니다. 어허. 그래서 선생님들이 1대1 교육이 되겠군요. 1대1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학생들에 맞춰서. 예, 예. 훨씬 대안학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직원은 모두 몇 분이세요? 지금 풀타임으로 있는 전임자가 5명. 그다음에 시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20명. 네. 예. 25명이네요. 다 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학생은 33명인데. 그렇죠. 네. 정말 교사 1인데 학생 비율로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낫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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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11년에 만들어졌고 서울시 교육청이 인가했는데 네. 비용은 그럼 서울시 교육청이 다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비용이라 그럴 때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교육청에서는 이제 거의 학생 교육에 드는 비용들 예.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1억 5천만 원, 올해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것으로 양심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생을 위한 경비는 사실 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교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예. 임대료 같은 것들 예.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즉 법인이 부담해야 되죠. 이 교장 선생님이 뭐 제가 법인은 아니고요. 저는 예. 교장이고 예, 예. 우리 법인에서 외부 펀드레이징 하고 예, 후원금 예. 받아서 예. 네,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 법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저희 법인은 한배 문화교류센터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베트남. 그렇죠. 예, 예, 한국과 베트남. 그래서 과거 한 20년 전부터 베트남에 유치원도 뭐 1년에 수십 군데씩 지어주고 예. 또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시는 분들 예. 한국 그 언어와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이런저런 좋은 문화적 교류 기능을 수행해 오다 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 법인으로 얼마 전에 만들어주고 네. 인정해주고 그래서 외통부 산하의 법인인데 이제 이곳에 들어온 그 분들을 위한 그 자녀들을 위한 예. 교육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 4년 전에 이렇게 다문화 학교도 같이 하게 된 거죠. 한배 문화교류센터라는 법인이 그렇습니다. 이 학교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니고 네. 원래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교육 사업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네, 한국에서의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예.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사분들이 풀타임만 5명이고 네. 이게 또 시간 강사분들도 많고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조달합니까? 일단은 저희 인건비는 사실 어느 회사나 사회 공익 사업을 하는 회사나 어떤 기관도 잘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다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예. 특히 그 교회는 다의 다문화학교의 이름이 다의 네, 물론 뜻은 좀 다르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다의 교회는 미국에서 볼티모어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이 네. 그때 다문화의 서러움을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갔다가 한국 분들이 그렇죠. 미국에서 네네. 그렇죠. 서러움을 당해 보신 그때 분들이죠. 서러움을 당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동남아에서 온 이런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막대한 헌금을 네. 이 다문화 교육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한배 문화교류센터하고 다혜교회도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한배 문화교류센터의
그 후원금을 내셔서 한배문화교류센터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후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네. 방식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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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학교가 서울 말고 지방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 인가받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광주 교육청에서 전화 와서 광주 새날학교가 학력인정 학교로 역시 지정이 되게 되었고. 새날학교. 광주 새날학교죠. 예. 그 다음에 부산 아시아 공동체 학교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이곳저곳 서울하고 제천 쪽에 다솜학교, 그것은 이제 교육청이 직접 직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생겨났고, 인천의 한누리 학교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공립형들이 오히려 조금 더 늦게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 10개가 안 되는 수준인가 그렇죠. 보죠? 네. 지역별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안성인가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자기 아이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만 봤기 때문에 예. 제도를 설명해 드렸더니 막 그 가스통을 폭발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제가 그때 교육부하고도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마는 예.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 농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의 혜택이 많이 가지 못하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 정말 안타깝게 그때도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또 교회의 헌금 또 네. 법인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네. 이런 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교육은 아시다시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는 있으나 또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미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그 지원하는 범위를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인데요, 이거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이런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를 이 교육청이 직접 설립해서 하는 게 비용이 싸게 들지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 그 제대로 한국어를 몰라서 못 따라가면 그 학생들을 특별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라도. 그렇죠. 예. 거기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위탁형 대안학교 같은 걸 더 좀 직접 운영을 해서 만들든지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근본적인 한계는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있기 있죠. 때문에 정부로서도 시설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교육 내에 있는 교사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학 자기 표지 과목을 가지고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는 특정의 소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보직을 받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공립학교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심하게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네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 같은 것들이 제시가 돼서 이제 다문화 예비학교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예비학교는? 예비학교는 말 그대로 그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 전에 그 징검다리 과정으로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예비 교육 과정 프레퍼레터리 스쿨이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제안도 했고 정부에서도 받아줘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공립학교 중심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역시 그 지리적인 어떤 그 분포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편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상태죠. 부족하군요. 네. 갈 길은 분명히 보이고요. 방향성은 이제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반 공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비 학교가 됐건 대안학교가 됐건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여기저기 그 도처에 다 이제 깔리 있어야 되는 거죠. 완성된 형태라고 한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희용 교장 선생님은 어쩌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EBS 스타 강사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한 10년간 이제 EBS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당시엔 전국에 수능 특강, 파이널, 이런저런 강의를. 원래 그러니까 교사 출신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4대 졸업하고 예. 한 26년간 고등학교에서만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지리? 네네, 예, 지리. 예. 재미있는 지리를 가르쳤고요. 또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게 할까. 그래서 뭐 제가 수능을 비롯해서 또 전국 모의고사 이런 데 많이 관여하면서 입시 전문가로 그동안은 자부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모든 전국의 선생님들이 그러겠지만 마음속에 한편의 그 어떤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반 애들 중에 대학 가는 애들은 40명이면 그중에 한 15명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럼 나머지 남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다 빚진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아이들에 대해 참 빚을 졌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만 가르치게 되니까. 그렇죠. 네. 네. 특히 수능 스타 강사시면 더 그렇겠네. 뭐 이렇게 쪽집게식으로 만점 노리는 아이들. 참 묘미가 있고 좋은데 네. 그 아이들이 아주 뭐 박수치고 좋아하죠. 예. 고맙다 그러고. 예. 그러나 대학을 못 간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심하면 죄책감? 미안한 마음?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빚진 마음. 교사로서의 그 양심이죠. 내가 이거 하려고 교사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예, 예.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학교에서 좀 일을 하다가 뜻밖에도 이렇게 허리 척추가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예, 예. 그게 한 2년 동안을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는 동안에 학교를 떠나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죠. 예, 예.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 빚진 마음이 많이 더 떠오르게 됐고, 네. 내가 뭔가 교육에 소외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들을 이제 뒤늦게나마 하게 되었고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게 됐어요. 어떤 그 말씀이죠? 말씀에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할 때 이게 이렇게 곡식단을 다 이렇게 묶어서 나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나르다 보니까 저기 밭에 한 못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네가 만약에 내가 하려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겠다. 예, 예.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나는 내 인생에 그동안 참, 뭐, EBS 강사로 또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교과서도 쓰고 하면서 벌 만큼 벌고. 잘 나가셨는데. 뭐, 받을 만큼 많이 받았다. 예, 이 정도면 내가 더 뭘 바라겠나. 이제는 그럼 내 인생에 남은 한 묻이라 봐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 한 묻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나그네. 이 땅에 그럼 나그네가 누군가 이 고민을 하다가, 다문화 아이들이다. 아까 그 다해 교회에서 다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사표를 내고 해보자. 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럼 교직 사표를 내시고. 예, 사표를 명예퇴직을 하고 네. 학교를 이제 공무원 신문을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다문화 학교, 그러니까 다문화 대안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처음 내신 거군요. 처음이죠. 다문화 학교를 하되 학교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해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위탁형 대안학교가 제일 좋겠다.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당시 교육청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광노현 교육감 계셨는데, 예, 그때 이 위탁형 대안학교 형태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최초고. 뭐 전국에서도 전국에서도 당연히 최초. 최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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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 이렇게 적응시키는 별도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 이왕이면은 하셨어요. 그 네. 학력이 인정돼서 상급 학교 알겠습니다. 진학이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 여기 오면은 일단 너무나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아이들이 우선 제일 힘들어했던 건 뭐고 그다음 이제 적응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역시 표면적으로는 한국어 능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낯선 나라에 와 있다는 그 소외감. 예, 그거죠. 외로움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엄마는 그 한국어가 더 부족하고 어휘도 부족하고 독서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서 자꾸 처지게 되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한국어를 잘 가르치면 이 문제 해결되리라 봤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다문화 가정이 쉽게 파탄 지경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들이 상당수가 재혼가정 자녀들이고 예.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문화적 차이로 그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서 이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 심리적으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예. 공부는 뒷전이고 예.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그 자체에 접근하려고 저희가 많이 이제 네. 노력하게 됐고요. 예.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뭘 해야지 이 나라에서 먹고 살까? 예.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아하.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꿈들을, 어떤 희망을 갖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중언어 장점을 강조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은 관광업계에 일단 관심 갖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호텔리어라든가 가이드 예. 또는 카지노 같은 데서 예. 이중언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예. 또 우리 사회가 또 금융업계 이제 모 은행 같은 데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행원으로 뽑는 데가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 같은 상담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이중 언어를 장점으로 살려서 네. 내가 이 나라에서 털을 잡고 살 수 있겠다. 그렇죠. 더 나가면 이제 원래 태어났던 나라와의 무역의 일선에서 뛸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그래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죠. 그렇죠. 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민간 외교를 하고 있다고 저도 자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아이들이 자라야 앞으로 또 계속 다문화 가정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아이들을 자기의 아이들 내지는 자기 동생급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렇죠. 그런 교육자가 될 수도 있는 희망을 줄 수 거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알겠습니다. 네. 다문화 인구 100만 명 시대에 꼭 필요한 비어있는 어떤 교육의 체계를 딱 착안하셔가지고 네. 앞장서 개척해 가고 계신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좀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날 맞아서 서울 다혜 다문화 학교의 이희용 교장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